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0.3%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짧게 한번 짚어보자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주시하면서 뉴욕 증시는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3대 대표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테슬라가 그나마 4.5%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의 화해 무드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론 머스크 CEO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을 했다라는 한마디 말 속에 이렇게 소폭이나마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미국과 중국, 이날 영국 런던에서 무역협상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양국은 또 런던 시간으로 10일 오전 10시 이튿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밤 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에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열린 미중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과 잘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받아가는 모습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위치한 가운데 여러 가지 섹터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웹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한다라는 소식 속에 웹툰 관련주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한날 영해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더 많은 수입 영화를 중국 시장에 도입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오늘 바른손,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와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서 강세 흐름 이어가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또 STO 관련주로서 다날, 헥토파이낸셜 같은 종목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 지주사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방산주들도 강합니다. 특히나 방산 관련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굉장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의 방산 조선 기업인 오스탈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인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좀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주들 오늘 조금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인지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6거래일간의 상승을 뒤로하고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시장인데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현재 코스피 하고 코스닥 지수는 좀 약보합으로 상승 중입니다. 강보합이요? 네, 강보합이지만 네. 지금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맞먹고 있어요. 네. 즉 지수만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하고 상승 종목은 똑같다. 즉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분위기는 잡아주고는 있지만 네.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똑같다는 건 뭐겠습니까? 특정 우량주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즉 오전에 PBR 그다음에 하나 구주들이 약간 좀 지수 견인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PBR 쪽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들이 좀 분산이 돼야 하는데 분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2차 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회담에 따라서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협상이 잘 될 것인가, 협상이 안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삼성이 빠지고 있죠. 삼성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삼성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환율 하락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그동안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즉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오늘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건 히토류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한테 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 부분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를 미국이 중국한테 해준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반도체가 반사 이익으로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오늘 한 승부욕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1차 목표가는 7만 원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환율이 조금 상승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환율이 1,300원까지 깨질 것이고 언젠가는 금리 인하는 합니다.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때는 삼성이 대표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 삼성이라는 종목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맨 처음에 생각한 거 그래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삼성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작년에 12월 달쯤에 금투세가 종료가 되고 나서 삼성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5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뭐가 터졌냐? 이 뭐 시럽지 않은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뭐라고 할까?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햄버거 이름처럼 비슷한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삼성에 대해서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하니까 48,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까지 다시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환율 하락,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인하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FOMC가 열려요. 네네. 이제 한 2주 후에 열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파월 의장을. 그렇기 금리 때문에 인하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약간 액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환율은 또 떨어지고 삼성 주가는 또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코스피 3,000 뭐 사실 PBR로 코스피 3,000 높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스피가 이제 3,000원 돌파하는데 기술주들은 왜 안 올라가느냐? 코스피 3,000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만 헤헷거리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임대업, 지주사, 즉 한 그룹에서 그 여러 가지 계열사를 거느린 그 지주사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들한테는 미래의 기대감이 하는 게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증권주로 얘기하자면은 뭐 단순히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코스피 5천이 갈 수가 있다 하에 증권사들이 순이익이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렇죠? 경기 방어주, 의식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로 올리는 코스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코스피 3,000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 작년 이맘때쯤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쯤에 빠졌던 그 기술주들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지금부터 저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앞으로 PBR 관련주도 올라갈 겁니다. 이거 뭐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PBR도 올라갈 거고 임대업도 올라갈 거고 뭐 증권주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도 올라갈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 주식 방송에서 이미 올라간 부분을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를 2주 전, 일주일 전에 예드 전문가가 얘기했었다. 그래서 수익 발생됐다. 그래서 이 QR 통해서 통신망에 들어와라. 이런 거 얘기해봤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 시간의 주식 방송은 이 예드의 주식 방송은 작년 기술주 때 납폭이 됐던 부분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 방송을 저는 몇 달 동안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얘기를 했고요. 참 2차 전지 잘 안 풀립니다. 그쵸?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거는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저를 믿고 아직도 저를 아껴주시고 아직도 저를 생각해주시고 저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할 거예요. 2차 전 너 혹시 예드 전문가 2차 전지 공매도 아니냐? 왜냐면 내가 방송할 때마다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2차 전지가 빠졌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안 그렇습니까? 저 예드 전문가 공매도 세력이다.
뭐 그런 얘기 들 수도 있겠죠.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전문가님. 그만큼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보다 이미 올라간 거 계속 올라가는데 뭘 그걸 방송을 해. 작년에 코스피가 2,800일 떨어졌던 그 기술주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작년 기술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들만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 종목 사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뭐 다른 방송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방송 보지 마시고요. 그 기술주 부분에 대해서 납폭이 되고 그동안 많이 물리신 분들 기술주, 즉 기술주가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 코스피 2,800대 물리신 분들 그분들만 방송 보세요. 아시겠죠?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만 보도록 할게요. 뿅. 뭐예요, 이거? 이거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문가님이 직접 아니에요. 퍼온 거예요. 퍼온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일론 머스크가 다시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했다. 네, 재혼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렇게만 난장판 치고 나서 다시 재혼을 했어요. 뭐 한 1, 2주 만에 재혼을 했네요. 그렇죠. 뭐 트럼프 머스크가 관계가 해빙이 조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테슬라 팔지도 않을 거고 백악관에서도 스타링크를 계속 쓸 거. 왜 갑자기 왜 그래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불리하고 머스크한테도 불리합니다. 아니, 그거 모르고 싸웠어요? 네? 그걸 모르고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싸운 거예요. 아유. 유치하게 싸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가 싸운 이 둘은 전 세계에서 최대 관심종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2등이 하는 게 없습니다. 1등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유, 정말 저 테슬라 주주로서 네. 정말 쉽지 않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금요일날 깜짝 놀랐겠네. 저요? 근데 네. 뭐 테슬라 이미 물린 지 오래돼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매수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생각 안 하고 보셨구나. 어차피 그렇게 대충 한 20% 손실 중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테슬라는. 아니,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하반기에는 네. 솔직히 뭐 남들이 AI 얘기하지만 저는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주가로만 올리진 않을 겁니다. 네. 아마 스타링크, 그다음에 이 스타링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부분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거기에 따라서 상승 하락이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어제 상승해도 오늘 2차 전지 어떤 상황입니까? 빠지고 있어요. 네. 솔직히 LG 엔소만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한 30 몇 분 동안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요. 어제부터 2차 전지가 좀 다시 강하게 조정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이 고드만삭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고드만삭스가 생각 없는 투자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드만삭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일요일이었죠? 네. 일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내가 요즘 일요일 저녁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배드민턴 합니다. 배드민턴. 네,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기하고 공원 가서 배드민턴 해요. 가족들이랑. 네, 배드민턴을 하는데 네. 땀을 쫙쫙 빼고 있는데 네. 짬짬 빼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띵. 띵띵띵띵띵 울려요. 네.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통신망에서 브리핑 다 해드렸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드만삭스에서 LG화학 33만 원, 삼성 SDI 26만 원, LG 엔소 34만 원, SK 이노베이션 5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 6만 원, 포스코 퓨처엠 6만 원, NNF 4만 원. 아니 무슨 뭐 시장이야? 뭐 시장에서 그 가격 흥정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은 네. 다 리포터를 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 고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리포터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나운서는 왜 그랬을까고 생각해요? 그 리포트에 의하면 어쨌든 LNF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 때문 아닐까요? 자, 근데 그 부분도 잠시 후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네. 골드만삭스는 NNF만 아니고 얘네들까지 다 리포트를 냈어요. 다 하향했어요? 네, 다 네. 하향했어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근데 NNF의 매도 의견?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는 2차 전지 얘네들을 다 목표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근데 조선비즈의 어떤 기자분은 NNF로 콕 찍어서 제목거에다 달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도 이 기사 봤어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종목들을 목표가를 하향시켰는데 거기서 NNF만 유독 콕 꽂았어요. 저도 이걸 일요일에요. 이게 그 초록창 메인 기사에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나온 거고 네네. 일요일 저녁 8시에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이 저녁 8시에 갑자기 저녁 8시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IRA 이 정책주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좋은 호재성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갑자기 이런 타이밍에 골드만삭스가 이 목표가를 2차 전지 종목들 다 NNF 포함해서 이렇게 냈는데 근데 조선비즈에서는 공오은 기자님 그분은 이 골드만삭스가 NNF 매도 의견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제목에다 올렸어요. 네.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그거는 그 기자분만 알 수가 있겠죠.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가 다 하향이 시켰는데 네. 왜 제목은 NNF만 걸리냐고요. 모르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 기자분만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이 고드반이 보는 국내 시장, 즉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NF만 단독으로 올렸다는 거는 약간 좀 이거는 우리가 음모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음모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목표가 하향시켰는데 왜 제목은 NNF를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것도 골드만삭스 부분으로. 네.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우. 뿅. 골드만삭스가 지금 뭐고 있을까요? 어떤 걸?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을 외국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단지 계엄령을 혼란에 빠졌던 전국이 전체적 안정감이 회복되고 외국인 자금들이 쑥쑥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판 일본식 개혁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 3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는 기대감이 크기에 꼭 지주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자금으로 2차 전지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어도 2차 전지 올라갔을 네, 텐데.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냐고요. 다 알죠. 다 알죠? 아니지. 골드만도 알고 있는 거지. 더 잘 알겠죠. 모건스테이도 알고 있는 거지. 네. 다 알고 있는 거지. 노무현 정권도 다 알고 있는 거지.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정권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요. 골드만이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 애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그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골드만이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골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시장에 따라 가지고 수급들이 예전에는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이 빠졌는데 지금은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어도 그 자금으로 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락이 하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알고 있는데 왜 이쯤에서 그렇게 올렸는지 그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네. 이 골드만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요일 날 저녁 8시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요약 좀 해주세요, 자, 조동관님.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은 네. 골드만삭스는 다만 단기적으로 경쟁사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거나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NNF의 수익성이나 주가가 오를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당연하지. 달러가 떨어지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환율이기 네. 때문에. 네.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NNF를 비롯해서 한국 2차 전지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시장에선 중국산 리튬, 인사철, 배터리 수입이 급증하고 미국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약세에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니들이 뭔데 판단을 해?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NNF는 아나운서님 저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NNF는 네. NFP, 네. 하이니케 양극재, 네.
탈중국으로 이미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에요. 네. 계약까지 다 체결을 한 상황이에요. 음. 중국의 FOEC가 뭡니까? 이번 12월 달에 상원 부분에서 통과될 부분이에요. 즉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제한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배터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아니 어차피 7월 달에 이게 통과되면 중국이 어떻게 수입이 급증이 돼? 거기만 니네가 뭐 상신형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어? 사신용.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 NFP도 NFP에서 만들었는데 이 공급망 수준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드만사스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옆에서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고드만사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LG 엔소하고 테슬라한테 너무 의지를 했다고. LNF가? 네. 오. 그래서 그 의지를 해가지고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의지를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단점이 된 거고. 네네. 아니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단점입니까? 물론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캐즘 뭐 이런 부분은 영향은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지. 매출액 뭐 파나소닉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LG 엔소한테 80% 의지하는 게 그거라도 있어야지. LG 엔소한테 그거를 80%를 제공한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LG 엔솔의 기술력 부분은 계속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NNF가 보태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뭐 테슬라의 수주 소식 들려줘도 주가 오른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환율이 1,300 몇십 원이고 대통령도 없는데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못 와서 올랐고. 의존한다고. 의존한다고. 혼내기만 해요. 너무 의존한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의존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NNF가 테슬라하고 LG 엔솔 말고 누구한테 의존해야 하는데요? 누구한테 의존해야 합니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네. 올라가면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NNF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테슬라, LG 엔솔한테 너무 의존한다? 그럼 의존해야지. 어떡합니까? 의존해야죠. 그리고 이 NNF가 니베안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계약 건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NNF가 계속 공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채가 많아도. 왜? 앞으로 하이니케하고 NFP가 10월 달에 상원 부분이 중국의 FEOC가 통과되면은 중국의 공급망은 NNF가 대체 공급망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량은 또 만들어야겠죠. 수요하고 물량을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어야겠습니까? 공장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해서도 부채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네네. 야, 이 자식아, 그거는 알아도 부채가 많잖아. 그쵸. 적자가 많잖아. 막 그게 많잖아. 근데 NNF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도 많고 심지어 삼성 SDI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NNF가 부채 비율이 제일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고드만사스가 모른다고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 K배터리 산업 육성이 강조되고 적자에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지원이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고드만사스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책주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고드만사스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알면서도 매도 의견을 냈을까? 그러니까요. 네. 왜 알면서도 매도 의견을 냈을까? 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떨어지고 대선도 끝나면 NNF 주가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난도 굳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고 다 PBR,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물론 그 마음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늘 가던 애들만 갔던 애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동안 조정이 깊었던 이 기술주 라인을 우리가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한국 배터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R&D R&D? 지원은 골드만이 모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도만이 모은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의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건 뭐냐면은 NNF가 5월 28일 날 북미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아, 네네. 자, 이 기사를 좀 영문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NNF 사장입니다. 오, 네, 대표 사장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윤지아 아나운서님 영어 잘 읽으세요? 영어요? 네. 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럴 때만 눈이 안 좋아요? 이럴 네. 때만 눈이 안 좋습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무슨 그러면은 내용이죠? 제가 한글로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응. 자, 이 화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NNF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북미 쪽에 최고 제품자비 FEOC가 공급망 강조. 응. 이게 뭡니까? 아나운서님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FEOC라는 게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 우려 기업들이에요. 중국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북한, 러시아, 음,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뭐 이런 국가들. 이란 이렇게 네. 이 국가들을 FEOC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을 보조금을 10월달 상원 IRA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은 보조금은 일제히 제공을 잘 못 받고요. 그리고 이 국가들한테 받는 물건을 쓰는 자동차 완성계 애들은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애들은 FEOC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한테 부품은 못 받겠죠. 네. 그렇죠? 부품은 못 받으면은 중국이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요? 네, 어떤 기술 있죠? NFP입니다. LFP. 네, NFP예요. 네. 한국 2차 전지가 기술력은 좋아도 그래도 가격.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이소 가면은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도 가성비가 더 좋은 물건을 쓰겠죠. 엄청 저렴해요.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이걸 써야지 하고 네. 쓰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은 기술 영역이 좋은데 중국의 NFP가 싸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게 다 지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NNF하고 LG엔솔하고 삼성 HDI가 NFP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LG엔솔은 다른 회사하고 합작 법인에서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NFP를 통해 가지고 또 판매액을 증가를 시켜야 하니 NNF하고 합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NF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매출 비중이 8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리스크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고니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 하이니켈, 리튬, 철, 인산, NFP까지 국산 양극재 개발을 위해서 대구에 본사가 있어요. 네. 대구에 본사가 있고 이 FEOC에 들어가 있는 해외 우역 국가들의 공급망을 NNF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NNF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NFP에 대해서 시장하고 자동차 완성계들이 NNF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FEOC로부터 기술적 독립, 즉 중국한테서 기술적 독립을 한 거냐, 그리고 중국 제품하고 동등한 거냐, 그거 더 중국 제품의 NFP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갖고 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인 공급망이다. 즉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면은 너네가 그 공급망도 맞춰야 한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탈중국산은 너네가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 최고 제품 책임자인 이 장성규 씨는 코리아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즉 하이니케 부분에서는 선두를 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급업체가 오랫동안 주도해온 저가 NFP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며 탈중국을 우리는 계속 만들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주 전에 NNF가 NFP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약을 어디하고 했는지 발표는 안 됐지만 오, 네네. NNFP하고 계약한 거예요. 즉 이번 3반기만 해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리비안 아니면 테슬라하고 그 둘 중에 한 군데서 3조 원 이상을 계약했던 거고 또 NFP를 계약했던 거예요. 네. 부채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매출액이 발생되고 계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순서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된다고 하면은 부채는 또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빠지니까 부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좀 많으실 텐데, 근데 물론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어제 골드만삭스가 그런 리포트를 내놓고 NNF가 부채 비율이 그동안 많았다 하는 그 기간 동안은 NNF는 오히려 주가가 더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냥 골드만삭스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인해 가지고 빠진 것뿐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FP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은 10월달에 통과되면은 어느 정도 중국의 NFP의 대체 공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 공장을 지어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반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NFP는 실적이 또 좋아질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또 명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지 아나운서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장면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LNF 사장님이 최근에 외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하원을 통과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우려 기업 FEOC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원료를 포함하는 배터리는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탈중국을 한 기업들에게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의 LNF라는 점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따라서 경쟁력을 키워왔고 탈중국에 성공을 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탈바꿈을 하는데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IRA 개정안이 통과가 상원을 될 경우에는 LNF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이번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부채를 계속해서 탕감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LNF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미의 배터리 소재 기업과 합작을 해서 2027년 내후년부터는 또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따른 IRA의 보조금 혜택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면 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LNF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도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 옆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NNFP가 있고 NCM이 있습니다. 같은 NNFP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NNF는 그래도 기술력은 좀 더 높이자 해서 이 하이니케 부분으로 똑같은 NNF인데 하이니케 부분으로 좀 이 NCM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장은 저가를 원하죠. 저가. LFP가 더 싸니까. NFP가 더 싸니까. 네. 그러니까 NFP 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네. 이 NCM은 NFP는 리튬을 대체할 수 있지만 NCM은 니켈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FP 배터리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는 반면 하이니켈 있잖아요. NCM. 이 NCM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密도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NFP가 높았지만 많이 팔리는 거는 NFP가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NNF는 이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NFP를 이미 한국산으로 탈피했다는 거죠. 오. 아까 우리가 방송 오기 전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국산 탈피를 준비 중이다. 이런 부분이 좀 기사가 떴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0월달에 이 상원 부분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NFP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 의존도가 없는 핵심 소재로 만든 기업이 NNF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중국의 NNFP를 만든 기업이 NNF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3호에 더 높은 성능으로 3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약 체결이 네.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각이 안 됐어요. 그때 안 됐어요. 그때 갑자기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이 계속 겹쳐가지고요. 탄핵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사용한 NFP를 이번에 개발하고 국내 2차 전지 대기업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이번에 최근에 NFP 좀 계약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P 부분에 중국도 아닌 NF하고 계약하고 NFP 파일럿 양상에 최초로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없는 이 중국망을 대체할 수 있는 건 NFP는 NNF겠죠. 오. 자, 그렇다고 해서 NNF 쪽에서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냐? 홍보를 못하죠. 왜? 홍보를 하면은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홍보. 홍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홍보를 하면은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주가에 대해서 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무슨 어제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누가 보면 우리 레드 전문가님 NNF IR 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 그런 거 연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이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다 몰랐을까? 음. 진짜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골드만삭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에다가 중국 이제 10월달에 FEOC 중국 공급망을 이것도 미국에서 상원이 통과가 될 것인데 그럼 중국산 탈피를 만들 수 있는 게 NNF인데 네. 그럼 NNF가 수혜를 보는 건데 그럼요. 이걸 골드만삭스가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매도 의견을 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가 모여서 물어보자. 왜 골드만삭스가 왜 그랬을까? 자꾸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어떤 쪽이요? 공매도를 상환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쪽팔리게 나와서 여러분들 이거 공매도 상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창피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다른 주식 방송에서 이건 세력주입니다. 자천주입니다. 세력 애들이 주가에 빠뜨리려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치하잖아요. 네. 이미 그렇죠.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골드만삭스가 이걸 몰랐을까?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부채 비율을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NNF가 부채 비율이 365%다. 그리고 NNF가 365%인데 네. NNF가 유증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 10이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 BW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자금을 왜 받아야 하는지도 그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언론인분들 정확히 아세요. NNF 3천억 자금 못 받을 수도 있다. NNF 3천억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기사 쓰지 마세요. 이미 확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아까 전만 해도 아침만 해도 확인했거든요. 누가 NNF한테 부채 비율이 많은 회사한테 3천억을 주겠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눈뜬 장님인가? 3천억 확보 확정적이에요. 여러분들. 3천억 확보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NNF는 이미 3천억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3천억이 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흥행이 안 되더라도 자, 화면 보시면 보이겠죠? 미매가 물량 책임자는 주관사들이 다 채워줍니다. 자, 저 빨간색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모 흥행 걱정 없습니다. 3천억은 만약에 모아지지 않아도 이 물량을 책임져 주는 데가 주관사들이에요. 즉 한국금융투자증권 뭐 이런 애들이 돈을 메꿔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NNF는 이미 신규 자금은 3천억이 확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NNF의 부채 비율이 높아도 저 3천억을 확보받아서 앞으로 있을 NNFP나 하이니케 양극재 수요 공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10월달에 그 중국의 AMPC 부분이 통과되면서 중국의 대체 공급망으로 NFP를 제공하려면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채가 많아도 NNF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 부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투자를 하느냐? 고객이 증가되잖아요. 고객이.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과거인데 우리 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주식방 제가 이 군대에 가기 전에 한번 장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걸 장사꾼 한 명한테 속아가지고 한 200만 원 사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저도 그때 제가 물건을 판매할 때 이 세운상가에서 팔았어요. 네. 종로 세운상가에서. 근데 그때 군대 가기 전이어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싶었죠. 근데 내가 물건을 10개 사오면은 나한테 도매 가격 2만 원 해주고 20개 사면은 도매 가격에 18,000원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없는 돈을 다 써가지고 그냥 18,000원에 그 20개를 다 사왔죠. 네. 근데 이걸 나한테 파는 사람들이 그것도 인터넷 가격에다가 가격을 후려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겠지. 네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똑같은 거예요. 카페 사장님이나 식당 사장님이나 적자가 나오더라도 부채가 많더라도 앞으로 수요 공급이 많아질 거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고객이 증가가 되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NNF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거죠. 부채가 많아도 이 신규 자금을 통해서 3천억을 받고 이 3천억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앞으로 NFP 물량을 대체 공급망을 대구 하나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합자법인 회사만 채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뭐겠냐? NNF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지금 2,800억입니다. 2,800억이고 그리고 2,800억이고 여기서 신주 인수권으로 받으면은 3,000억입니다. 그러면 5,800억이 됩니다. 네. NNF가 가동할 수 있는 현금성은 5,800억입니다. 5,800원 아니에요. 5,800억 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5,80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디다 쓸까요? 자, 일단은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 좀 갚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800억으로 빚을 갚는다. 아니지. 전체를 갚을 수는 없겠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일부로 빚을 갚는다. 자, 이 화면도 전체적인 화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뿅. 뿅. 자, ICS. 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네. 지금 크레딧 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1,000억 원은 1,000억 원을 이제 몇 달 전에 NNF가 빌렸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떠지는 거야. 막 탄핵 과정, 환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환사채로 했던 사람들은 주가로 받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떠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손절해야겠다. 빨리 1,000억 내놔야.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난입 기간이 10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NNF 입장에서는 지금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NNF 지금 현금 2,800억 있거든요.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을 통해 가지고 3,000억을 받으면은 NNF는 5,8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800억에서 2,800억은 빼고 3,000억을 신주 인수권으로 받잖아요. 이 금액은. 그러면 이 3,000억에서 1,000억 갚으면 2,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365%라고 하면은 적어도 1,000억을 갚으면은 부채 비율이 280%또 줄어들겠지. 네. 그러면 주가는 이 부채 비율을 줄어든다는 거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기대감을 또 반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 조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안 원수님. 네. 안 원수님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1억 원을 받았어. 그럼 이 중에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갚아요. 그래도 속이 편하잖아. 그럼요. 그게 부가시성 해소잖아. 안 네. 원수님도. 아, 내가 한 달 전에 2억을 빌렸는데, 아, 내가 2달 후에 200만 원 갚았으니 이제 9,800원 남았네. 아, 내 부채 비율이 100%였는데 내 부채 비율이 97%로 줄어들었네. 네. 그럼 이건 부가시성 해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원수님 마음도 편한 거니까. 그럼요. NNF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채 부분은 1,000억 원을 갖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주식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동안 시장이 큰 문제로 NNF가 하락되니까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따라서 7월 10일까지는 자금 조달된 거는 화정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1,000억 원은 전환사채 해결한 다음에 2,000억 원은 나머지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안 선생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1,000억 원 가량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현금이 5,800억 원 가량이 있는데 그중에 1,000억 원 정도는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한 2,000억 원 정도 나머지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1,0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불확실성 해소, 우려감의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0%가 넘는 부채 비율이 부담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LNF가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얼마든지 갚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장만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과거에 있던 부채 비율까지 다 꺼내냅니다. 기자분들도 다 꺼내놓고. 네. NNF의 부채 비율이 신주를 받을 경우에 3,000억 원을 받는 경우에는 거점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많으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여기서 무리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얘기 안 하지. 중국의 7월 달의 상원 부분, 중국의 AMPC, FEOC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기자분들이. 그거를 대체 공급망을 중국이 통과가 되면 중국의 대체 공급망을 NFP를 중국산 타피어 만든 NNF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모르고 그냥 부채 비율만 계속 기사에다 쓰는 거야. 네. 대체 공급망은 NFPO 계약도 했고 하이니키 양것처럼 계약도 했는데 그 부분은 회사가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기자분은 매국노처럼 계속 안 좋게만 쓰는 거야. 이거는 몰랐던 거야.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3천억에서 750에 이세 사채를 갚으면 부채는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물론 3천억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갚아 나가는 게 주가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걸 골드만사스가 모르고 있냐고요. 골드만사스가 학원도 안 나왔을까요? 나는 지금 골드만사스가 매도 리포트 낸 거 보면은 어린이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시 가서 동화책 읽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부터 다시 나와라.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 다 모르고 있을 거냐고요. 네. NNF 아니 그렇게 가격만 표시를 내놓지 이런 부분은 NNF가 앞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과정을 좀 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NNF가 어제 2차 전지 전체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의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공매도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NNF의 그 수완 공급망 이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도 첫 번째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를 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기사를 2차 전지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냈고 왜 우리 조선비즈 기자분은 NNF를 단독으로 기사 제목에 올렸는지 그만한 반대주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공매도 상황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기사를 절묘한 타이밍에 올렸다고 하면은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NNF가 올라갈 것 같아서 즉 공매도 부분으로 인해서 공매도로 들어온 애들이 NNF가 주가가 올라가면 더 피해를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골드만사스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대구입니다. 영남, 호건, 호남? 호남이죠. 영남, 호남, 그다음에 뭐 충청북도 이쪽으로 배터리 삼각 조성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으로 중심으로 갑니다. 대구에 어디 공장이 있죠? NNF가 있습니다. 오, 네네네. 그렇죠. 이거 고드마사스가 뭘까요? 네. 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배터리 상반 배터리가 엮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율도 하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해결할 상호관세 치웠다 얘. 어차피 치웠다 해결할 상호관세.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은 어차피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고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FEOC도 7월에 통과됐고. 난 이거 고드마사스가 모르고 있을까요? 고드마사스가 이거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얘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뭐 이제까지 실컷 얘기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라도 설명해 들어야 NNF에 대해서 가치성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매너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NNF 처음 주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왜 매너가 없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회사의 가치성을 보고 이제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술력을 외면을 하고 맨날 당이나 어떤 종목이 올라가던 간에 그 종목만 대해서 판단을 하고 떨어지는 종목만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매너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얘가 어떻게 쇼커블링을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도 앞으로 방송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매도 의견을 낸 LNF를 필두로 해서 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2차 전지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뭐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려지면서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배터리 관련주들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 7월 달에 IRA 개정안이 상원까지도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의 호재성 소식들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설명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 확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